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의사 김보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미영이도 안녕. 오늘은 너무나도 어렵고 항상 걱정되는 쓸개골 탈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선은 쓸개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쓸개골은 고양이든 강아지든 사람이든 우리 다리에 무릎 관절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뼈입니다. 이렇게 허벅지를 이루고 있는 뼈와 정강이로 이루고 있는 뼈를 엠복싱처럼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관절입니다. 이 관절만 있다고 얘들이 같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얘들을 똑바로 이어주지 않는 이상 얘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저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얘들이 틀어져 버릴 수가 있어서 이 두 개의 뼈를 관절이 이어서 일자로 맞춰주는 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쓸개골과 그를 이루고 있는 인대입니다. 쓸개골 탈구. 그럼 이 탈구란 것은 무엇일까요? 탈구란 말은 무언가가 빠진 겁니다. 고관절 탈구도 있을 수 있고요. 어깨 관절 탈구 이런 것처럼 이 어떠한 구조물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빠진 것 자체를 탈구인데, 그러면 쓸개골 탈구는 쓸개골이 탈구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럼 이제 어디로 많이 빠지냐에 따라서 내측 탈구 또는 외측 탈구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쓸개골이 안쪽으로 탈구가 되면 발이 계속 안쪽으로 휘어요. 그래서 강아지들 중에 뒷다리가 오다리처럼 걷는 애들이 고관절은 일자인데 그 밑에 있는 쓸개골이 안쪽으로 빠지면서 정강이를 안쪽으로 휘어져 버리는, 그렇게 하는 다리 모양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쓸개골 탈구가 있으면 당연히 관절염 또는 2차적인 주변 손상, 제일 심한 게 이제 습자인대 파열같이 그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어서 반드시 교정을 해줘야겠죠. 쓸개골 탈구는 크게 1기, 2기, 3기, 4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기와 2기는 대부분은 다 제 위치에 있어. 근데 가끔 빠지는 경우들이 이제 1, 2, 2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3, 4기는 대부분이 빠져있는 상태애들. 그러니까 이미 빠져다니는 거예요, 3, 4기는. 그렇게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쓸개골 탈구를 수술을 꼭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의 가장 정답은 아프시면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맞아요. 그냥 안 아프다면 우리가 아이의 통증을 모를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이미 다리에 기형이 너무 심하게 가고 있다거나 또는 아직까지 임상 증상이 굳이 많이 없지만 이런 엑스레이 사진이나 아니면 아이의 가동 범위를 검사했을 때 약간의 미약 관절염이 포함된다는 등 병원적인 검사를 통해서도 문제가 확인이 된다면 담당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쓸개골 탈구가 있으면 어떻게 아파하나요? 이 아이가 어떻게 아파하는 걸 보고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은 깽깽이질이에요. 아이가 잘 걷다가 한 번 무릎이 아플 때마다 다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깽깽이질 했다가 좀 다리 들고 괜찮으면 다시 또 걷다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막 뛰어다니는 걸 잘 관찰해 보세요. 간헐적으로 한 번씩 발은 들지 않는지, 발 드는 횟수가 늘어나는지, 발 들고 있는 시간이 오래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말 못하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아픈지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병원에 와서 아프지 않는 관련된 치료를 해줄 수 있겠죠. 그거 말고도 당연히 이제 무릎 쪽 만지려고 그러면 싫어하고, 그리고 가끔 다리를 절뚝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절뚝거릴 정도는 이미 정말 많이 아픈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애기가 자유롭게 편하게 뛰어다닐 때 멀리서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뒷다리에 어느 다리를 혹시 들고 있진 않은지, 계속 잘 내 다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체크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쓸개골 탈구가 있대. 병원에 우연히 건강검진 하나 발견이 됐어요. 우리 아이가 쓸개골 탈구 2기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깽깽이질조차 없고 임상 증상이 없다.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둬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쓸개골 탈구가 2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 쓸개골의 위치가 불안정하다면 반복된 점프질이라든지 두 발로 쓴다든지 위로 아래로 점프를 한다는 이 행위로 인해서 쓸개골 단계가 갑자기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해졌을 때 갑자기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보호자님은 반드시 두 발로 쓰는 또는 두 발로 점프를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한 강한 제한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미 깽깽이질을 하고 있다면 간헐적 통증이 있는 거예요. 간헐적. 심해지면 통증이 더 많이 일어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심해지지 않게 조금 더 제한을 둬야 됩니다. 단순 두발뛰기 말고도요, 산책의 반경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뛰는 행동할 때 무릎에 가는
그 압박이 제일 강하고요. 그리고 관절의 가동력이 훨씬 더 많이 사용돼서 무릎의 손상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걷기만 할 수 있게 좋습니다. 빠른 걷기 정도. 그래서 뛰는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줘라가 추가가 되는 거죠. 임상 증상이 없다면 점프질 못하게, 임상 증상이 간헐적 확인한다면 뛰는 것도 조금 자제. 그렇다면 이미 아파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면 걷는 것도 타임을 약간씩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에 뭐 치료받은 직후나 지금 너무 아파서 약 먹고 있는 상태면 산책 나가는 것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미 수술하면 당연히 집 안에서도 케이지를 조절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조금 활동을 자제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모두가 다 아는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그만큼 아직도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저에게도 질문을 하실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의 저희 꿀팁을 보고 우리 아이들 뛰는 거 한 번씩은 다 보시겠죠? 우리 아이들 아주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이렇게 자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다음에 저는 또 봬요. 안녕!